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초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선정하고 어떤 문제집을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풀고 아니면 상위권이 아닌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또 중요한 초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심화 문제집도 좀 추천해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거는 이제 수학입니다. 지금은요. 다른 과목들은 이제 코치만 좀 해주고요. 초중고 지금 이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좀 가리키고 있는데요. 제가 한 18년, 19년 직접 수학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도 많이 보냈죠. 옛날에 한창 인기 있을 때, 그때는 뭐, 과학고만 가면, 영재학교만 가면, 의대 가는 게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가 인기가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옛날에 비하면 인기가 많이 줄었죠. 그때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만들어진 영재들도 많이 봤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의 특징을 잠깐 얘기해 보면, 제가 가르쳐 줄 게 없었어요, 사실. 힌트만 주는 거죠. 한 5%, 10% 힌트만 주면 자기들이 매달려서, 해갖고 옵니다. 풀어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하는 학생은, 뭐 힘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냥 힌트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 막 풀어오니까 이제 못하는 학생 경우가 이제 손이 굉장히 많이 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못하는 학생들도 잘하게 되고 잘하는 학생들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 이 문제집을 고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초창기에 그 10몇 년 전만 해도 그 과고나 영재고 보낼 때는요, 문제집이 한두 권뿐이 없었어요. 그 뭐 상표를 말하기는 좀 뭐한데 그 책 하나였습니다. 그거만 주구장창 경시대회용 그 문제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만 주구장창 애들이 풀리고 기출문제 좀 풀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문제집이 많아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뭐 서울대 학생들, 제가 보는 수많은 서울대 학생들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면 수학을 다 기억하느냐 그러면 애들 다 많이 까먹어요. 물론 이제 다시 보면 다 기억하겠지만 많이 까먹습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다른 것들 많이 까먹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실 때 수학도 많이 까먹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서 덜 까먹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면 많이 까먹습니다. 이게 몇 달만 지나면요. 언제 했냐는 듯이 수학도 많이 까먹는데 그럴 때 이렇게 뭐 충격을 받으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또 하면 또 금방 기억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집을 선정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추천하는 문제집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제집을 선정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데 애한테 맞아야 돼요. 학생한테 맞아야 됩니다. 뭐 엄청 뭐 유명하고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해서 애한테 갖다 줘봤자 시간만 낭비되고 애는 더 싫어해지고 의욕만 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딱 예를 들면 어떤 10문제 그 문제집을 봤을 때 아이가 10문제를 푸는데 9문제나 10문제를 다 맞힌다 그러면 그 문제집은 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10문제 냈는데 9문제 다 만점을 받거나 1개 정도만 틀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늘 만점을 받거나 어쩌다 1개 정도 틀린다 그러면 그 문제집은 그 학생한테 맞지 않는 거죠.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연산 문제집일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집은 골라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문제를 푸는데 문제집을 사서 10문제를 푸는데 네 문제에서 6문제뿐이 못 푼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바꿔줘야 되죠.
그건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10문제를 푸는데 8개 정도 푼다. 8개 정도 맞추고 한두 개 정도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좀 괜찮습니다. 8개 정도가 기준이죠. 10문제 정도에서 8문제 정도 되면 그거는 그 학생이 흥미롭게 풀 수 있습니다. 적절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문제집을 좀 보시고 그 정도 10문제에서 9문제,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다 맞거나 어쩌다 한 개씩 틀리는 문제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근데 이제 10문제 중에 연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0문제 냈는데 뭐 9개, 10개를 맞춘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8개 맞추거나 어쩔 때 9개 맞추는 경우, 8개 정도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면 문제집이 좋고요. 10문제 중에서 6문제에서 4문제뿐이 못 맞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흥미를 떨어뜨리고요. 수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풀게 해야 되죠. 그렇게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공부량, 두 번째로 공부량을 말씀드리자면요. 공부량은 최소 한 30분은 해야 됩니다. 30분 정도는 수학의 경우는 30분 정도 최소. 그 다음에 뭐 최대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루에 그 정도면은 족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공부 양을 정할 때 페이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하루에 2페이지, 하루에 2장. 그러니까 4페이지 푼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가 많은데요.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수학과 과학인 경우는 좋지 않아요. 영어나 국어나 뭐 사회나 이런 거는 쪽수로 학습 분량을 채우는 게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수학은 쪽수로 하면 안 됩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왜 그러냐면 그 개념서라든지 문제집이라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기초적인 걸 나와요. 예를 들어서 2페이지 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해버려요. 근데 진도가 조금 나가면 뒤로 갈수록 어렵죠. 수학이나 과학은 응용 문제나 활용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한다 그러면 뒤로 갈수록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게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너무 조금 하게 되고 뒤로 갈수록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어려운 것들을 이제 접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쪽수를 정하거나 아니면 시간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으로요. 아까 말한 30분에서 최대 1시간 반. 초등학생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30분에서 45분 사이를 많이 하죠. 일반적일 때. 자, 그렇게 이제 공부량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쪽수로 정하는 경우가 예외가 연산 있죠. 기본적인 연산, 까먹지 않기 위한 복습하는 연산들. 그런 거는 쪽수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쪽수로.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죠. 과학하고 수학은 다른 과목과 틀리게 공부량을 시간으로 정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집 선정인데요. 그 추천해드리는 문제집은 초등학생의 경우는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것들이 좀 그래도 검증을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공비에서 나오는 수학들, 그 우공비도 이제 단계가 있죠. 단계가 기본, 그 다음에 중상, 그 다음 상위권 문제집이 있는데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선정 방법대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공비 편이 있고 큐브 수학. 수학 개념에서 큐브 수학이 제가 봤을 땐 제일 낫습니다. 제일 충실하고요. 선행학습이 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센 수학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EBS에서 팽수가 나오는 캐릭터가 찍혀진 만점 수학 있죠. 초등학생 만점 수학. EBS 교재랑 연계되어 있죠. 그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수학인 경우는, 심화는 뭐 최상위 수학 많이 하죠. 최상위 수학.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 S, 문제 해결의 길잡이,
또 뭐 팩토, 소마에서 나온 팩토. 요새 문제 해결의 길잡이가 조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문장형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 원만하면 선행도 잘 되면 선행도 플러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아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방방 뛰는 경우는 단순 연산 문제 있죠?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추가하셔서 약간 정적인 학습도, 자기주도 학습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힘들죠? 아이 키우는 게. 그래도 나중에는 다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파이팅 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